한국에서의 낡은 삶을 뒤로한 채 이지영 씨와 중학교 1학년 아들 민주는 희망과 불안을 안고 호주 시드니의 허름한 셰어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낡은 벽지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한국의 보금자리와는 너무나 다른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들의 조기 유학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들의 호주행은 한국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비상탈출과 같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영 씨는 아들의 학생 비자와 자신의 방문 비자를 꼼꼼히 챙기며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버텨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지만 엄마의 불안한 눈빛과 무거운 침묵이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짐을 풀기도 전에 한인 커뮤니티의 온라인 구인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한 소규모 한식당에서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캐시잡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지영 나직하게 자신에게 다짐하듯 민준아, 엄마가 여기서 너한테 제일 좋은 거 해줄게.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 나레이션 그녀는 한국에 홀로 남은 남편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모두 바꾸는 등 철저하게 잠적했습니다. 민주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 현지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서툰 영어 실력과 동양인이라는 외모 때문에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하교 후에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방에 틀어박히자 지영 씨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더해져 불안해졌습니다. 박민준 작은 소리로 체념한 듯 엄마, 나 그냥 학교 안 가면 안 돼?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지영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안 돼. 무슨 소리야? 너 공부하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힘들어도 꼭 참고 다녀야 해. 나레이션 셰어하우스의 집주인 아주머니는 지영 씨를 만날 때마다 비자 연장 서류는 언제 낼 거냐, 돈은 제때 낼 수 있냐며 잔소리와 함께 은근히 현금을 요구하여 지영 씨의 심적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영 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비자 문제로 인해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며 한국과 호주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던 지영 씨는 동네 한인 마트 사장 조연에게 비자 연장 관련 정보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지영 간절하게 사장님, 혹시 여기서 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학생 비자가 곧 끝나서요. 한인 마트 사장 경계하며 나지막이 아이 지영 씨.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불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자세한 건 여기서 말하기 힘들어요. 조심해요. 나레이션 사장은 불법적인 해결책을 암시하면서도 지영 씨를 경계하는 눈치였고 지영 씨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민주는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영 씨는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방문을 살짝 열고 엄마가 울고 있는 뒷모습을 목격했지만 엄마에게 짐이 될까봐 억지로 웃어 보이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박민준 억지로 밝게 엄마, 나 배고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이지영 눈물을 닦으며 그래.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게. 엄마 괜찮아. 나레이션 지영 씨는 비자 만료일이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위태롭고 불안한 호주 생활을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학생 비자 만료일이 급속도로 다가오자 이지영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나레이션 지영 씨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인을 통해 이민 브로커 김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브로커 김 씨는 지영 씨에게 은밀하게 호주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지영 떨리는 목소리로 브로커에게 그게 정말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아들이 있어서요. 나레이션 지영 씨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겪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브로커와의 통화를 할 때마다 민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방에 숨어 조용히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민준은 엄마가 낯선 남자와 통화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나날이 심해졌고 민준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도서관의 책을 훔치는 등의 경미한 일탈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박민준 짜증스럽게 엄마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이지영 화를 참으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레이션 학교 선생님 엑스트라이 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일탈 행동과 학교 적응 문제를 상담하자 지영 씨는 아들의 문제까지 겹쳐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위장 결혼에 필요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지영 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도록 청소하는 불법적인 야간 청소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이지영 통화하며 절박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요. 우리 민준이 위해서예요. 나레이션 지영 씨의 밤샘 노동으로 인해 모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민준은 엄마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끼며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민준은 집 밖으로 나가 거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학교 밖의 갱생 청소년 그룹과 접촉하게 되었고 점차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이 보낸 예전 이메일에서 한국에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고 한국에서의 트라우마와 호주에서의 불안감이 동시에 커져 불안했습니다. 결국 위장 결혼을 주저하던 지영 씨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획을 실행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이지영 혼잣말로 울먹이며 민준아, 엄마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알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나레이션 불법적인 선택과 아들의 방황 사이에서 지영 씨는 극심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지영 씨는 아들 민준의 일탈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다투었으며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며 냉랭해졌습니다. 지영 씨는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새벽에 쉐어하우스로 돌아오던 길에 동네 골목에서 이민국 차량과 경찰차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몸을 숨겼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잠시 후 쉐어하우스 이웃에 살던 베트남 가족 엑스트라이 이민국 직원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연행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지영 씨와 민준이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영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끌어안으며 민준아, 못 본 거야. 아무것도 못 봤다고 생각해야 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지영 씨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브로커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는 엄마가 베트남 이웃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극도로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서 호주에서 자신들이 숨어 사는 범죄자처럼 지내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지영 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숨겼고 민준에게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지영 간절하게 민준의 눈을 보며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혹시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약속해. 박민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엄마.
나 안 나갈게요. 그 무렵 이민국 직원 마크 주요 인물은 베트남 가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셰어하우스의 한국인 모자 지영 씨 가족의 수상한 동향을 인지하고 이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셰어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이민국 차량을 발견한 지영 씨는 언제 단속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췌해졌습니다. 민주는 학교에 갈 수 없어 집안에서 폐인처럼 지냈고 모자의 관계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영 씨는 불안한 마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학생 비자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지영 절망에 빠져 혼잣말처럼 만료. 이미 끝났어. 이제 나는 진짜 불법이야. 어떡하지? 위장 결혼 계획도 틀어지고 비자까지 만료되었다는 이중의 절망 속에서 지영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민국 직원 마크는 지영 씨 가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고 상부에 강제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절망적인 표정과 무기력함을 보고 이제 자신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영 경악하며 민준에게 민준아, 방에 숨어, 빨리. 이민국 직원 마크 주요 인물과 그의 동료들. 엑스트라은 강제 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셰어하우스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지영 씨는 온몸으로 직원들을 막으려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곧 마크의 동료 직원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지영 울부짖으며 노. 플리스.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순식간에 채워졌고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은 방을 샅샅이 뒤지며 불법적인 체류 증거와 위장 결혼과 관련된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절망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민주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이민국 직원들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박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스톱, 멈춰요. My mom is not a criminal. 나가라고. 마크는 강경한 태도로 민준을 제지하려고 했고 그 순간 민준은 흥분하여 한국어로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사실을 우발적으로 폭로했는데 한국에 있는 아빠가 엄마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자신들이 그 폭력을 피해 호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준 통곡하며 아빠가 엄마를 때렸단 말이야. 우리 도망 온 거야. 다시 한국으로 못 가요. 마크는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준이 외치는 단어 중에서 폭행 바이올런스가 도망 이스케이프 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단속을 멈칫했습니다. 지영 씨는 아들의 폭로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수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크는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님을 직감하고 단속을 잠시 중단한 뒤 지영 씨와 민준을 분리하고 긴급 통역사를 연결하도록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마크에게 상황을 전달하게 된 지영 씨는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민주는 통역사에게 자신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아빠가 엄마를 폭행했던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마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가정폭력과 난민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직감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주요 인물은 상부 엑스트라에 사건을 보고한 후 강경한 강제 연행 대신 지영 씨와 민준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고 즉각적인 보호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영 씨와 민준은 이민국 사무실에 분리된 공간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여성복지 담당관 조연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담당관은 통역을 통해 들은 민준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영 씨 신체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흔을 통해 폭력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성복지 담당관 조용하고 단호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 씨, 호주 정부는 당신과 민준 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마크는 즉시 한국의 경찰 기록과 지영 씨 남편의 범죄 기록을 요청하며 사건을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닌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영 씨가 한국 남편에게서 지속적으로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음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영 씨는 한국 남편과의 연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호주에서 민준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크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노선을 잠시 유보하고 지영 씨에게 인도주의적 비자 휴메너테리언 비자 신청 절차를 조용하고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민준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엄마가 보호받는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이 낯선 호주 땅에서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민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이제 괜찮죠? 우리 이제 안 잡혀가는 거죠? 이지영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응, 민준아. 이젠 괜찮아. 엄마가 너 꼭 지킬게. 여성복지 담당관은 모자에게 안전한 임시보호처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따뜻하고 인도적인 조치에 지영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과 아들의 삶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마크는 내부 회의에서 지영 씨의 케이스를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닌 인도적 구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편은 지영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호주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해 왔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법적 대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호주 법률 구조기관의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호주 법률 구조기관에서 선임된 변호사 사라 조연과 함께 한국 남편의 민준에 대한 양육권 주장에 맞서는 고독하고 힘든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라는 한국 법원 기록과 민준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이민국 직원 마크 주요 인물과 제공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변호사 사라 단호하게 걱정 마세요. 지영 씨. 민준 군의 증언과 이민국 보고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마크는 지영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민준의 진술이 이민국 단속이라는 극도의 우발적이고 압박적인 상황에서 나왔음을 증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한국 남편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호주 법정에 증언하며 가정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지영 씨를 아들을 납치하여 불법 체류 중인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한국 남편 화상 증언 중 격앙된 목소리로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납치범일 뿐입니다. 아들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에 맞서 민준은 법원 심리에서
호주 판사. 엑스트라 앞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아빠의 폭력과 엄마의 고통에 대해 침착하면서도 용기 있게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어린 민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고 한국 남편의 양육권 주장을 기각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영 안도감과 기쁨으로 변호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건가요? 지영 씨는 한국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해방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민국은 호주 법원의 판결을 인도주의적 비자 발급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아 최종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는 지영 씨의 케이스를 특별 난민 지위, 스페셜 레퓨지 스테터스로 상부에 추천하는 강력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지영 씨는 임시 비자 상태에서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식으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 등록했고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학교로 복귀했고 이전과는 달리 자신감을 찾고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학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민국 최종 심사에서 지영 씨와 민준에게 인도주의적 사유의 임시, 영주 비자 프로비저널 퍼머넌트 비자가 발급된다는 기쁜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지영 씨와 민주는 호주 정부로부터 임시 영주 비자를 정식으로 수령했고 이로써 합법적인 신분으로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소식을 들은 이민국 직원 마크 주요 인물은 지영 씨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으며 자신의 양심에 따른 인도적인 행동이 정의를 실현했음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마크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합니다. 지영 씨. 이 땅에서 당신과 민준 군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지영 감격의 벅차 마크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지영 씨는 호주 법원으로부터 한국 남편과의 이혼 및 민준에 대한 단독 양육권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고 완벽한 법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임시 영주 비자를 바탕으로 지역의 요양원에서 간호보조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겪었던 따돌림 대신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학생으로 변화했습니다. 모자는 임시보호처를 떠나 둘만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호주에 온 이래 처음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민준 밝게 웃으며 엄마, 우리 집. 진짜 우리 집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지영 민준을 끌어안으며 그래, 민준아.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지영 씨는 호주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계획했던 과거를 반성했고 지금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삶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마크는 지영 씨의 케이스를 통해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인도적 고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자신의 업무 철학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호주 사회복지 시스템은 모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호주 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왔습니다. 지영 씨는 한국 남편의 추적과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했고 수년간 짓눌렸던 심리적 압박감에서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민주는 엄마에게 수갑이 채워졌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이제는 역경을 극복하게 해준 용기의 상징으로 간직하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2년 후 그들에게 발급되었던 임시 영주 비자는
마침내 영구 영주 비자 퍼머넌트 레지던트 비자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지영 씨와 민주는 공식적으로 호주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기적적이고 새로운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박민주는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호주의 명문 대학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호주 간호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존경받는 이민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대학교 캠퍼스 인근의 공항을 지나다가 이민국 직원 마크 주요 인물과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이지영 반가움과 감격으로 마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지영이에요. 민준 엄마요. 마크 놀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 지영 씨, 이렇게 훌륭하게 정착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축하드려요. 지영 씨는 마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모자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해 깊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인도적인 행동이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벽한 호주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며 호주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자는 호주에서의 생활이 극심한 고난과 위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유와 안전을 선사했음을 되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박민준 환하게 웃으며 마크 씨 덕분에 저희 엄마가 이젠 여기서 행복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영 씨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했으며 매년 이민국 단속이 있었던 그날을 새로운 생일처럼 기념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자신들처럼 고통받는 이민자들을 돕는 지역의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장래의 변호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을 돕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영 씨와 민주는 호주의 푸른 해변을 거닐며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한국 아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수갑을 차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결국 영주권을 얻는 기적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역설적인 결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간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역경을 이겨낸 모자의 강인한 모성애와 용기, 그리고 호주 사회의 인도적인 정의가 결합하여 빚어낸 기적 같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니 오빠 여러님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좋은 사연 또는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